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나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서 뇌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기를 위한 이 제품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 오염 걱정 없는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설비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한 명,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꼭 필요한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픔이기에 이 특별한 제품이 정말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기에게 힘이 되자. 남양.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 행복한 엄마가 되는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 위치한 마들의 산후조리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전 신청해 주셨던 궁금증 내용을 또 시원하게 사이다 답변해 주실 마들의 산후조리원의 기채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얘는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요. 마드레도 인사드리세요. 네. 저희 두 분이는 저희가 오늘 스태프들이 정신없어가지고 깜빡 놓고 와가지고요. 급하게 마드레에 있는 마드레를 저희가 빌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유수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출산을 하기 전에 네. 산 전에 모유수유 교육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중요할까요? 산전에 모유수유 교육을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 와서 좀 더 수월하게 수유를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분만하고 출산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경황이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배우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는 분만 병원이 모유수유를 잘 지지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유로 많이 아기와 못 만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병원에서도 수유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심지어는 아기를 한 번도 못 안아보고 오는 네네.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원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산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의료진 분들한테 저는 꼭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렇게 날을 잡아서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기일을 잡아서 좋은 날을 잡아서 네. 그거보다는 39주가 지나서 네, 그리고 자연분만을 하는 게 모유수유에는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일찍 낳으면 일찍 낳을수록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제왕절개를 하면 자연분만보다는 좀 더 많은 약물과 마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유수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고 계신 인형처럼 인형으로 수유 자세나 젖을 물리는 방법들을 좀 미리 해보시면 병원에 가서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를 옆에 두고 모자동시를 하면서 아기가 깰 때마다 수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루에 10번 정도, 한 번 할 때는 한 30분씩 수유를 해야 초유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모유양도 잘 늘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병원들이 이런 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계속 분유를 먹고 그럼 배꼬래가 엄청 커지겠죠. 근데 엄마들은 또 수유를 많이 못하는 상태로 오게 되면 전량은 거의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 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조리원에 와서 그제서야 이제 전량을 늘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병원에서 모유수유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고 유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쵸. 병원에서는 사실 첫 번째 목표는 그냥 건강하게 출산해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게 목적이지 이 엄마를 모유수유를 잘하게 만들어서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모유수유 자세를 알려주고 교육할 의무는 없어요, 병원이. 네. 아기를 낳고 일주일은 굉장히 모유수유 성패에 갈림길이 될 수 있어서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조리원에 왔을 때보다는 그때 이미 하고 오면 어느 정도 아기의 배꼬레랑 엄마의 전량이 비슷하게 맞춰져서 오지만 조리원에 와서 시작하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유축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수유도 안 하다 하려니까 더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출산하자마자 직후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모유 수유를 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포유류들은 처음에 입에 딱 뭐가 물려지는 것이 각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유병보다는 엄마 젖을 무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이제 본능적인 그 본능을 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건강상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엄마의 좋은 기운을 더 한다든가. 맞아요.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를 통째로 전달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분만 하자마자 하나도 젖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수유를 하면 그때 초유를 다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뭐 그렇게 먹였는 알고 있지만은 또 간혹 그렇지 못한 또 그렇죠. 네. 그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모유수유 학회에서 권장되는 아기, 영아 섭식으로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엄마가 직접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유축해서 먹여라, 엄마의 젖을. 그런데 유축도 심지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분유수유가 아니라 사실 다른 인간의 젖을 먹이라고 돼 있어요. 기증모유나 뭐 모유은행에서 다른 사람의 젖을 먹이는 게 좋다. 근데 그거마저도 못 구하면 이제 분유수유를 하라고 하거든요. 부족한 경우에는 뭔가 다른 보충을 해줄 만한 분유나 이런 것을 먹여야겠죠. 근데 이제 모유 부족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인지적 모유 부족, 1차성 모유 부족, 2차성 모유 부족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네. 우리 엄마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엄마들은 사실 2차성 모유 부족에 많이 해당이 돼요. 네, 2차성 모유 부족은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랑 떨어져 있고 수유를 못하고 분유를 먹게 되고 또 뭐 우유병으로 먹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유는 자꾸 수유를 하고 유축하는 만큼 느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전량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뭔가 유축도 하고 수유도 더 열심히 해서 전량을 늘릴 수 있지만 1차성 모유 부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래 젖을 못 만드는 엄마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엄마들은 사실 전 세계 여성 인구의 한 5%밖에 되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자궁 안에 태반 조각이 남아있으면 아기는 나왔지만 태반이 남아있는 잔류 태반인 경우에는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선이 발육이 잘 안 되는 경우 선천적으로 유선 발육 부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잘 못할 수 있고 또 유방 수술로 인해서 유선을 아예 드러낸 경우에도 당연히 젖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수유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막 모유를 고집하고 이렇게 되면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유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첫 모유 수유를 못 한다 할지라도 그쵸. 기증 모유를 받아서라도 하는 게 아기한테는 좀 이렇게 좋다는 이제 말씀이신 거고, 네.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선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그 엄마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슴 수술했을 때 모유 수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유선에 대한 상태를 뭐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유방 뭐 확대 수술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거의 근육 안에 넣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요. 수유랑은. 그런데 이제 근육이 아니라 지방 조직 안쪽에 넣게 되면 유선이 잘려서 못할 수 있고, 이제 제가 말하는 유방 수술은 유방암 때문에 유선을 아예 절제한 경우에는 아예 젖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네. 뭐 분유랑 다르게 모유 수유는 하루에 8번에서 12번은 해야 되고요. 한 번 할 때는 양쪽을 충분히 먹이는 게 좋아요. 특히 신생아 시기, 전량이 확립이 돼야 되는 그 4주 이내에는 한쪽에서 10에서 15분, 반대쪽에서 10에서 15분 해서 총 30분 정도 네, 수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밤에도 사실은 해야 돼요. 아기는 밤낮 구분이 없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이제 엄마들이 많이 울고 그러는데 네. 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사실 양쪽 수유가 정답은 아니고요. 네네. 초반에는 전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기랑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양쪽 수유를 하는 거고요. 전량이 충분해진 엄마들 중에는 한쪽 수유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하고 다음번에 반대쪽 하고.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네. 한쪽 컸습니다. 그러면 네. 토탈 한 30분 정도는 수유를 맞아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게 이제 4주차까지인 거죠? 그쵸. 신생아 시기. 신생아 시기. 네. 근데 그게 좀 지나가면 어떻게 네. 시간이랑 회차는 어떻게 될까요? 텀이 조금씩 벌어지고요. 벌어지고요. 그래도 한 100일까지는 아기 요구에 따라서 계속 수유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크게 수유 텀이 확 벌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100일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지나면서 조금씩 벌어지고 이제 6개월쯤 되면 아기가 밤에 좀 잘 자는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구나. 근데 애가 배를 안 고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애기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 또 성향도 있으니까. 그래도 네.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회차를 또 채워줘야 됩니까? 아니요. 굳이 자는 아기를 막 깨워서 먹이는 거는 4시간이 넘었을 때 그렇게 하고요. 네네. 아기는 배고파 할 때마다 수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면은 이게 아직 수유 30분 신호다. 더 있어야지 4시간이야.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시간 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분유 수유가 그렇고요. 모유 수유는 텀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깨서 눈 뜨고 입 쩍쩍거리고 고개 돌리고 이게 수유 신호예요. 그럴 때마다 수유를 해주셔야 돼요. 하기야 뭐 신생아 때는 찾을 게 먹는 거밖에 더 있겠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런 오히려 거예요. 쉬울 수 있어요. 울면 얘기했잖아요. 울면 수유하는 건 이미 사실 늦은 거고. 늦었어요? 네. 이제 수유 신호를 아기 입장에서는 계속 눈 뜨고 쩍쩍거리고 했는데도 안 해주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또 엄마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 주변을 만져봐요. 그러면 아기가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쪽으로. 그거는 사실 수유 신호가 아니고 그냥 반사예요. 먹이 찾기 반사.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유를 하면 아기는 배가 고파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돌아보는 건데 계속 먹이게 되는 꼴이 돼서 비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봤어요. 저기 인터넷 정보 보면 이렇게 애 입 주위를 이렇게 건드려 보면 애가 막 물려 그러면 그때 줘야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전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애기도 먹성이 좋은 애기가 있고 먹성이 안 좋은 애기가 또 있어서 걱정이다 보니까 너무 네. 과하게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이거 충분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잘 먹었으면 일단 많이 싸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하루 동안 얘가 응가를 얼마나 했고 쉬를 얼마나 했고 소변은 6회 이상, 대변은 한 3회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텀에 얼마나 먹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유를 하고 아기가 얼마나 자는지 보셔야 돼요. 뭐 한 1시간 정도 잔다 하면 잘 먹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짧게 느껴질 수 네네네. 있어요. 뭐 트름 시키고 뭐 잠깐 쉬어볼까 하면 1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기가 항상 수유할 때마다 30분도 안 돼서 매번 깨는 거는 젖이 부족한 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주관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아기 체중 증가거든요. 얼마나 체중이 잘 늘고 있는지 이거를 꼭 소아과에 접종하러 가실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현실적으로 질문 드리면 애가 지금 젖을 물은 지가 3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먹으려고 해요. 네. 뗄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전 양이 모자란 건지 엄마가 이제 먹는 걸 실시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먹여야 될까요? 아니면 아기가 그만해? 아기가 이렇게 젖을 빨고 삼키는 게 계속 보이면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삼키는 거 없이 그냥 공갈 빨듯이 약하게 빨면 그냥 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정상 수유 시간은 제가 한 30분 정도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5분에서 54분이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평균을 하니까 한 30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기가 길게 먹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짧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 시간이 먹는 양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수유를 하고 젖에서 떨어져서 얼마나 자는지가 중요해요. 네, 네.
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모유가 좀 이렇게 적게 나온 것 같으면 이게 젖을 짜준다는 또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축할 때도 그렇고 수유할 때도 그렇고 유방을 내가 좀 압박을 하면서 하면 후유가 한 50% 정도 더 나온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누르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까 이제 밤중 수유를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밤중 수유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의견이라기보다 밤중 수유는 이렇게 한 번에 확 끊는 게 아니고 천천히 서서히 시간을 두고 줄이는 건데요. 특히 신생아 시기 때는 밤중 수유는 필수적이에요. 신생아 때. 네, 신생아 때는 밤낮의 구분도 없고 아기가 깰 때마다 계속 먹여야 돼서 우리가 자듯이 계속 아기도 자는 건 아니라서 네, 계속 먹이셔야 되고 또 프롤락틴이라는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밤중에 분비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모유량을 늘리겠다 하시면 밤중에 꼭 하시는 게 전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아기 체중이 좀 잘 안 는다 하시는 경우에도 모유 수유를 하면 아침부터 밤으로 갈수록 지방 함량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체중 증가에도 밤중 수유가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밤낮을 구분하는 거는 한 6주쯤부터 시작이 돼요. 태어나서 6주까지는 아예 밤낮 자체가 없고요. 근데 구분이라고 해도 이제 밤이구나 해서 자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낮에 하듯이 이렇게 수유할 때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조도도 낮추고 좀 조용한 환경에서 이게 밤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뜻으로 그렇게 수유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이제 잘 먹어야지 잘 자는데 제가 보더라도 엄마들 걱정한 게 뭐냐면 잘 안 자니까 통잠 자기를 좀 바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더라도 여기는 좀 신생아실에 보면 애기를 여러 명을 잘 재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애기를. 네. 그 빛 밝기, 습도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팁을 한번 주시면 네. 먹는 양이랑 이런 거를. 사실 지금 조리원에 있는 아기들은 저희가 아무리 어둡게 한다고 해서 자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야 잘 자는 거고요. 신생아 때는 오히려 쉽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기가 100일 지나고 이제 6개월 가까워지고 하면 심심해도 울거든요. 지금은 배가 고프거나 뭔가 기저귀가 불편하거나 뭐 덥거나 춥거나 이러면 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죠. 네. 근데 6개월쯤 되면 아기가 어느 정도 밤낮의 리듬이 완성이 되는 시기여서 신생아 때보다는 훨씬 수월해지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습도라고 하면 너무 건조하면 안 돼요. 특히 아기 키우는 온도는 한 25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습도는 최소한 30%는 넘어가야 돼요. 한 50%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유 수유할 때요. 네. 그 유두를 이제 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네, 유두 소독은 필요 없어요. 네,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유두 주변에 유륜에 몽고메리선이라고 이렇게 여드름처럼 피지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물질도 나오고 그래요? 네, 아기가 늘 맡았던 양수 냄새랑 비슷한 냄새도 풍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꾸 뭔가 소독제나 뭘로 자꾸 닦으면 아기가 젖을 잘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네. 그것도 네.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또 많이 물티슈 막 쓰시고 이렇게 분들을 봤는데. 네, 저희 오시는 산모님들한테도 그거는 꼭 얘기해요. 네. 출생 후 예로부터 이제 모유 수유 양 있잖아요. 네네. 요거 엄마들 궁금합니다. 이제 1일부터 이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신생아 기간 동안에 그 양을 며칠씩 먹여야 되는 건지. 네, 일단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위의 용적은 요만해요. 체리 정도 사이즈거든요. 5cc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태어난 아기는 많으면 10cc고요. 적으면 2cc까지밖에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아기 낳자마자 하루 이틀은 젖이 아예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초유거든요. 아기가 빨면 나와요. 네. 그래서 수유를 꼭 하셔야 되고 유축기로 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직수를 하셔야 되고. 2cc면 요만큼 아닐까? 그쵸. 엄청 2cc면 아주 작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초유가 적은 이유는 신생아 위 용적 요만하다 그랬잖아요. 요만한 위 용적에 딱 적합하게 나오는 거고 또 저혈당을 예방하기에도 충분하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젖을 무는 거기 때문에 빠는 거, 삼키는 거, 숨 쉬는 거 이 세 가지가 협응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연습하려면 막 쏟아지면 안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협응 능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적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네.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네. 그거예요. 뭐, 지금 보면, 72시간, 96시간 지날 때는 60ml를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더 되면 어떡하냐? 이거는 엄마들이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아기들이 이런 수치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범위가 30에서 60이잖아요. 네. 네네. 처음부터 아기 태어나자마자 수유를 하면 아기 위 용적에 맞게 모유양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는 방법. 이게 또 이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한다. 네. 우리 그 마드레 씨가 여기 좀 이렇게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수유 자세는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귀, 어깨, 엉덩이, 요 선혈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물 마실 때 고개 돌리고 이렇게 먹으면 삼키는 게 어려운 것처럼 아기도 이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서 수유를 하게 되면 입도 크게 못 벌리겠죠. 고개 돌려서 입 벌리는 거랑 정면 보면서 입 벌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입이 크게 안 벌어지면 유두를 크게 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선혈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빤듯하게 요것만. 있을 때.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람식은 이렇게 아기가 앞에 누워서 하는 거, 교차 요람식이 이 손으로 아기 머리 잡고 한 손으로 유방을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람은 그냥 이렇게 팔을 끼고 하는 자세예요. 근데 교차 요람식이 초산모들이 이렇게 딱 지지해서 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자세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네, 요 자세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수유 쿠션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받치는군요. 네, 이게 힘들어서라기보다 높이가 맞아야 돼요. 높이가. 네, 아기 입 높이, 코 높이랑 내 유두 높이랑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유 쿠션을 쓰는 거고요. 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수유 쿠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고 있던 가방 깔고 해도 네, 뭐 잘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됩니다. 뭐 수유 쿠션이 모유 수유에 엄청난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막 광고하는 것도 봤는데 그냥 단지 이게 높낮이 이거 용도네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진 않아요. 네, 베개를 하거나 뭐 높이만 잘 맞추면 되니까요. 네. 이제 자세 중에 이렇게 교차유람식만 하다 보면 겨드랑이 쪽에 멍울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기 턱 쪽에 있는 유선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또, 제왕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기가 앞에 있으면 또 배가 눌려서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이 너무 큰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기 젖을 어떻게 물었는지 입이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내 가슴이 너무 커서.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세를 바꿔서 옆으로 끼고 먹이는 풋볼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애를 옆으로 이렇게 끼고. 네. 위식축구 하듯이. 위식축구 하듯이. 네, 이렇게 네, 끼고 먹일 수 있어요. 네. 누워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이렇게 좋냐 나쁘냐 이것도 좀 있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려리 심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은 계속 누워서 하면 이쪽에 이제 유선이 깔리거든요. 아래쪽에 있는 유선이 막히기가 쉬워서 처음에는 이제 앉아서 하는 요람식이나 뽀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회음부가 너무 심하게 다친 엄마나 뭐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뭐 통증이 심한 경우에도 누워서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그것도 괜찮은 자세예요. 근데 이제 누워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아기가 중이염이 잘 생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트름만 잘 시켜주면 괜찮아요. 트름은 네. 모유를 먹든 뭐든 반드시 행해줘야 됩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하면 뭐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10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아기 몸이 세워지게 안아서 두드려 주셔도 되고 그냥 쓰다듬어 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 젖병으로 먹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공기를 좀 덜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유 수유하면 뭐 트름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인데 그래도 수유를 해도 공기는 그래도 조금은 먹기 때문에 세워서 앉는 건 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면 가끔가다 여기 막 볼케이노 마냥 이렇게
다 토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여서 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기가요, 이제 개어내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건데, 음. 식도가 있고 위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신생아들은. 그리고 그 사이에 분문이라는 괄약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이 많이 없어요. 괄약근이면 이렇게 딱 조여져서 밑에서 안 올라오게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많이 먹었건 뭐 트름을 했건 내가 세워서 계속 안고 있었건 이거랑 상관없이 생긴 이 구조적인 모양 때문에 개어내는 거는 한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개어내면 네. 기껏 먹여놨는데 아, 그거 괜찮아요. 다시 또 먹여야 돼요? 그 개어낸 만큼? 아니요. 이렇게 조금 흐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트름이랑 동시에 개어냈을 때 울컥하면서 많이 쏟아낼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토에 가깝게 압력이 있게 토를 한 경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또 바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사적으로 또 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의 텀은 두시고 수유를 또 하셔야 돼요. 정말 핵심적인 거 잘 물어봤죠. 제가. 실용적인 거. 근데 또 가끔 트럼을 좀 아는데 눕혀놨는데 네. 누운 상태에서 볼케이노 이렇게 화산 분출하지. 이거는 좀 제가 봐도 그쵸,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일단 누워서 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빨리 아기를 세워서 안아서 여기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이 턱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아기가 개어내는 거 마저 토하고 폐로 흡인이 안 되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수유를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눕혀요. 네. 아니면 고개라도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거나, 네,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올바른 전물림. 네. 이것도 그냥 그 유대에 물리면 안 된다고. 그쵸. 네. 올바른 그 수유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젖을 물려면 아까 그 수유 자세는 그 포인트 설명드렸던 게 귀, 어깨, 엉덩이잖아요. 젖을 물 때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유두가 아기 입이 아니라 약간 코나 윗입술 쪽에 오도록 눕히셔야 돼요. 그래서 유두가 딱 정중앙에 관역 맞추듯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아래 턱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딱 요렇게 가야 되네요? 그쵸? 네, 여기 사이로. 네. 네. 그래서, 아기 입이 있으면 유두가 혀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천장을 긁고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아기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턱이 크게 벌어지면서 젖을 이렇게 뚜껑 덮듯이 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물리게끔. 그쵸. 그래야 젖을 최대한 크게 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아기가 입안 가득히 유륜 쪽으로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어떤 책에 이제 유륜 전체를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륜의 직경이 10cm가 넘어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네네. 그럼 아기 입은 요만한데 다 못 물겠죠. 중요한 거는 아래쪽 유두가 있고 유륜이 있으면 아래쪽 유륜을 크게 물면 돼요. 위에는 남아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다 물었을 때 아기 입을 보면 입이 벌어진 각도, 아기의 입이 벌어진 각도가 한 130도 정도 되면 크게 잘 문 거고요. 그리고 아기 턱이 엄마 유방에 닿아야 돼요. 네. 그러면 잘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애기 엄마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갑자기 모유수유 하다가 이건 가정된 거고. 이거 왜 깨무는 거예요? 뭔가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깨물다기보다 아기 입은 젖을 빨고 있을 때 진동청소기처럼 완전 음압 상태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젖을 빼려고 가만히 빨다가 멈췄네 하고 그냥 확 당기면 갑자기 또 열심히 빨아서 유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때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젖에서 뗄 때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음압이 다 풀리게 한 다음에 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 나서 다음에 모유수유가 좀 힘들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려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압을 좀 뺀 다음에 네. 모유수유를 하기 힘들 정도로 함몰유두라고 이제 의학 명칭을 지칭을 하는데 네. 그럴 때의 모유수유에 대한 뭐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해결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가능하고요. 유축기로 수유하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당겨주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유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엄마가 거의 눕다시피 한 상태에서 아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수유를 하면 좀 더 크게 물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이 두 가지 경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함몰, 그 정도로 이제 심한 함몰이나 편평 유두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두보호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두보호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얇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 가장 좋고요. 자꾸 수유하고 유축을 하다 보면 유두는 아주 작은 근육으로 돼 있어요. 평활근으로 돼 있어서 자꾸 당겨지면 신장성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두보호기 없이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엄마들이 빨리 떼고 싶어 하거든요. 유두보호기 쓰던 거를. 근데 이 유두보호기를 쓰는 기준은 내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고가 아니라 아기가 빠냐 못 빠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우리가 혀로 입천장을 한번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있어요. 네. 거기가 경구개거든요. 그리고 좀 더 뒤를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구개가 있어요. 그 경구개랑 연구개랑 만나는 접점까지 유두가 와서 계속 자극을 해야 빨기 반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유두가 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함몰이거나 뭐 유두가 짧거나 튀어나와 있지만 신장성이 안 좋거나 함몰이거나 하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근데 거기 가려면 이게 길이가 꽤 긴데요? 그 정도 되는 엄마들이 많을까요, 선생님? 그게 보여드리는 사진만 봐도 한 3cm 넘어갈 것 같지만 네네. 우리 가만히 있을 때 유두에서 아기가 빨면 아기 입안에서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요. 그만큼 유두는 신장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장성이 안 좋으면 빨기 반사가 유지가 안 돼서 잘 못 빠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뭘 먹는 사진을 보니까 또 닮만도 하네요. 애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변화입니다. 가끔 이제 요즘에는 또 엄마들의 미용을 또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네. 가슴이 처져서 나중에 회복이 불가하다. 네. 그래서 싫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무 모유수유를 많이 하게 되면 유륜의 색깔이 너무 검어져서 그 애가 너무 이제 압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젖이 처지는 거는 모유수유가 원인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젖이 처지는 원인, 노화, 그리고 유전. 우리 엄마가 젖이 처지고 언니가 그랬을수록 나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배 필수록 젖이 처지고 임신 전에 BMI가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젖이 처지고요. 그리고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젖이 처진다고 돼 있어요. 모유수유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유두랑 유륜의 색깔은 사실 수유랑은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네, 임신 기간을 거치면서 호르몬에 되나? 네. 그래서 좀 색깔이 짙어질 수 있어요. 네. 전량이 부족합니다. 요거 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 전량이 부족하면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내가 몇 번 하고 있는지, 8번에서 12번 하고 있는지,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너무 더워도 아기가 자꾸 자요. 그러면 그만큼 유방 자극이 원활히 되지 않으니까 전량이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덥지 않게 좀 서늘하게 해서 수유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잘 잔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요. 그쵸. 네. 얼마 못 먹고 성장이 처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먹이셔야 되고, 유방을 누르면서 하시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도움이 되고요. 전량을 늘리는 방법은 사실 뭔가 먹는 걸로는 소용이 없어요. 네. 많이 먹잖아요. 주변에서 뭐 가물치도 드시고 호박죽도 드시고 뭐. 그쵸. 네. 근데 식이의 영향은 사실 모유에 크게 없고요. 수유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유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전량을 늘리시려면 수유 끝나자마자 15분 양쪽 유축하셔야 됩니다. 간혹 모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니까 좀 애가 좀 컸으니까 분유를 좀 더 줘볼까? 뭐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모유가 충분하면 모유만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또 모유량이 좀 적어서 분유랑 좀 혼합을 좀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비중을. 그 비율은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 없고요. 그래요? 네, 엄마들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엄마는 대부분 분유 수유하고 모유를 간식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완모를 하면서 완모에 가깝지만 뭐 한두 번씩 분유를 먹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엄마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혼합 수유여도 분유만 먹이는 것보다는 모유를 같이 먹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첫 유아 후유의 영양 차이가 이거 납니까? 그래서 첫 우유는 버리고 후유를 먹이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전유랑 후유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영양 차이는 있어요. 아. 전유는 처음에 이제 수유를 시작하면 나오는 젖을 전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수분이랑 아기의 중추신경계, 인지 발달에 필수적인 유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유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아기를 살찌게 하는 성분이 많은데 앞젖을 짜서 전유를 짜서 버리고 후유만 먹이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전유에도 분명히 아기 뇌를 발달시키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꼭 먹여야 하는데 이제 젖을 너무 짧게 먹이는 경우에는 후유를 충분히 못 먹어서 전유만 먹어서 아기가 이제 변을 자꾸 지리거나 녹변을 보거나 자꾸 엉덩이가 젖어 있으니까 발진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러는 경우에는 일단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아기가 변을 지리는데 잘 못 크고 있는 거는 모유 수유가 완벽하게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수유를 너무 짧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0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양쪽 10에서 15분씩 30분 이상 하셔야 되고, 반면에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 와중에 이제 변을 자꾸 지리고 변이 묽어지고 하면 그런 경우는 엄마 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량이 너무 많은데 이제 양쪽 수유를 하면 전유만 먹겠죠. 후유를 충분히 못 먹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수유를 할 때 양쪽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쪽은 아프면 조금만 짜는 걸로 하면 이제 아기 수유량이랑 모유량이 맞춰지게 됩니다. 전유하고 후유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 네. 이거를 유축을 해서 보관을 할 때 섞어야 될까요? 그럼요. 이거는 내가 뭐 언제까지 전유, 언제까지 후유라고 알 수 없어요. 네. 단유를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못 끊어서 걱정하시는 분. 이제 네. 전문가께서 말하는 단유의 방법. 단유하실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네. 천천히 줄여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단유를 하겠다고 해서 늘 뭐 5번씩 수유나 유축을 하던 거를 갑자기 안 해버리면 우려리 되고 또 유선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회씩 천천히 줄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플 때 무조건 참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프면 약간 조금만 우려리 완화되는 선에서 멈추셔야 돼요. 네, 약간 유축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줄이는 만큼 다른 걸 또 공급을 해줘야지. 그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구나. 네, 아기는 계속 먹던 양은 먹어야 되고요. 수유를 내가 뭐 몇 회 줄였으면 그만큼은 분유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 엄마들이 유축기 많이 좀 이렇게 고르실 텐데. 네. 그 어떤 유축기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런 걸 좀 해야지 도움이 될까요? 유축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병원급 유축기라고 분류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기가 빠는 속도랑 압력이랑 가장 유사하게 만든 유축기를 병원급으로 분류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유축기는 지금 우리 조리원에서 쓰고 있는 메델라에서 나오는 락티나 모델이랑 심포니 모델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내가 전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긴 시간, 오래 한 번 할 때 막 작정하고 1시간씩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10에서 15분씩 여러 번, 10번에 걸쳐서 하는 게 전량을 늘리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이거 병원급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유축보다 많이 비쌉니까? 비싸요. 아, 네. 비싸요? 250만 원 정도 하나에. 네. 렌탈도 됩니까? 네. 저희 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퇴실할 때 빌려드려요. 모유 그렇게 유축을 한 거면 이제 보관할 때 네. 뭐 용기가 또 뭐 비닐봉투도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용 용기도 있고 하는데 네, 네. 가장 좋은 보관 방법, 용기랑 보관법. 용기는 뭐 유리 용기도 괜찮고요. 꼭 멸균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열탕 소독만 잘 하시면 되고 뭐 멸균할 수 있는 기계가 우리 집에 보통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PLP라고 폴리프로필렌 재질이 보통 우리 젖병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그것도 쓰셔도 되고요. 뭐 유리로 된 뚜껑이 있는 이런 거면 다 괜찮아요. 일회용 그 모유 저장팩 비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괜찮고, 이제 이런 거를 보관을 할 때는 그냥 상온에 방금 짠 젖은 한 4시간까지 괜찮고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게 되면 냉장은 한 4일이고, 네, 그리고 냉동을 하게 되면 한 6개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냉동할 때는 우리 집의 냉장고는 계속 문을 자주 열잖아요. 그래서 문 쪽이 아니라 문에서 먼 쪽, 안쪽에 온도 변화가 가장 없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용량, 시간, 날짜, 요거는 꼭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거 소분해서 보관하는 게 낫죠? 그쵸. 애기 먹을 양 정도로 소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애기가 뭐 80cc 먹고 있으면 80cc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한번 녹였는데 입에 대진 않았지만은 네. 남은 걸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한번 해동하면 끝이네요. 해동하면 그날 안에 먹이셔야 돼요. 그날 안에. 24시간 안에. 네. 엄마들이 막 자랑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나는 참젓이야. 뭐 나는 물젓을 해서 키웠어. 뭐 고인젓 이런 거는 도대체 뭐예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고인젓도 없고요. 뭐 내가 오랫동안 수유를 안 하다가 하더라도 이게 뭔가 고여 있어서 영양가가 소실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네,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먹이시면 돼요. 네, 찬젓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나쁜 젓, 오래된 젓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모유수유하게 되면 우열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법. 네, 우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반이 떨어지면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최고치로 오르면서 한 3, 4일 지나면 우열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특히 초산모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진통을 오래 하면 수액을 많이 맞게 되거든요. 수액을 많이 맞을수록 또 우열이 심해질 수 있고, 유방 수술을 한 경우에도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수유하고 자주 물리는, 유방을 자주 비워내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 혹시 지금 우려를 뭐 겪고 계시는 분이면 오늘부터 나는 한 2, 3일은 젖만 물려야겠다라는 각오로 계속 하시면 뭐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앓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냉찜질을 많이 권유를 하시는데, 무조건 냉찜질을 하면 수유나 유축할 때 나오는 그 혈관들이 다 수축이 돼서 잘 안 나올 수 있어서, 수유 전에는 사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따뜻한 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유 끝나면 냉찜질을 해서 이제 통증이랑 부종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요. 또 너무 아프면 타이레놀이나 뭐 브루펜 같은 약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모유수유에 안전하기 때문에 네,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너무 아픈데 참으면 또 사출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또 마사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 이제 마사지 의존도가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근데 수유나 뭔가 유축, 유방을 비워내는 이것을 같이 하면서 마사지를 받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마사지만 하면 그때는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또 지나면 또 우열이 될 수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하면 더 좋지만, 뭐 이거에 너무 의존을 하시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엄마들 힘들겠어요. 아기 때문에 우열 생기죠. 남편 때문에 우라가 치료죠. 우라 생기고. 요즘 이제 엄마들 많이 걱정하는 게요. 모유 수유 중에 먹는 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애기한테 갈까봐. 그래서 술 먹었을 때는 3일 정도 있다가 뭐 다시 모유수유를 한다. 아니면 뭐 약을 먹는데. 근데 요즘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코로나 이제 약 먹을 때, 애기 모유수유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가 걸리면 수유해도 돼요. 네. 이제 약 먹고 있어도요? 네, 해도 돼요. 코로나 치료제 그 렘데시르인가요? 렘데시비르? 네, 그거 먹고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초에 나온 모유수유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아기랑 엄마랑 둘 다 걸렸을 때는 그냥 원래 하듯이 수유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엄마만 걸렸을 때는, 아기는 안 걸리고 그랬을 때는 이제 아기랑 2m 이내에 가까이 가는 경우에 얼굴에 잘 맞는 효과가 가장 좋은 마스크를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수유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항체도 같이 만들고 있어서 모유로 그 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유하라고 돼 있고, 또 아기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아기는 사실 2돌 이전에는 마스크 쓰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질식 위험이 있어서 네네네. 엄마가 똑같이 2m 안에 가까이 있을 때는 딱 맞는 거, 효과가 좋은 걸로 쓰시고 손 잘 씻고 수유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백신 중에서도 mRNA 백신 있잖아요. 화이자나 모더나 네네네. 같은 경우는 그걸 맞은 엄마의 혈액에서 혈액도 그렇고 그 모유에도 항체가 확인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접종하신 분들은 더더욱 수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그게 질문이 엄청 많다. 그쵸. 그럼 다른 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뭐 다른 음식으로 애한테 모유 수유로 가는 경우가 매운 거. 뭐 자극적인 것들, 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음식 가릴 건 없어요. 다 먹어도 되고요. 술이랑 담배 피는 것도 금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엄마가 먹으면 애기 똥꼬가 빨개진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돼 있고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특히 엄마들은 아기를 낳고 한 6주까지, 길면 8주까지는 많이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자극적인 걸 먹으면 이제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래서 엄마 몸을 생각해서 자극적인 걸 먹지 말라는 거지, 아기한테 내 위장에 있는 음식이 뭔가 모유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혈액을 바탕으로 모유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크게 뭐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김치도 먹어도 되고 뭐 적당히 다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커피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특히 신생아들은 엄마가 커피를 한 잔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 1% 정도가 아기한테 모유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기 몸속에서 건강한 만사가 기준으로 다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96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먹으면 카페인이 축적이 돼서 각성이 되겠죠, 아기가.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좋고요. 술도 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먹고 2시간 뒤에 하는 건, 뭐 수유하는 건 괜찮은데, 그 2시간에 나오는 첫 뉴는 버려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술마다 그 엄마 해독 능력도 다 다르고, 술마다도 그 원드링크라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50kg 기준으로 50kg인 엄마가 맥주 해당 잔으로 한 잔,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을 먹고 수유를 하려면 수유하기 직전에, 술 먹기 직전에 수유를 하고 술 먹고 2시간 뒤에 하는 건 안전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추신경계에 영향이 잘 가는 것들은 아기한테 전달도 잘 돼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유산균을 유륜에 이렇게 발라서 애기 먹이는 모유수유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유산균이요? 네. 유산균은 완모하면 사실 딱히 필요 없어요. 필요 엄마, 없어요. 네, 모유에 훨씬 좋은 유산균들이 더 좋은 많기 것들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네. 모유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담배 피우는 모든 경우에도. 제약회사 제품들이 모유처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성분을 만들기 노력할 뿐이지 맞아요.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는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남양유업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추운 날씨에 또 너무너무 요즘에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근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엄마들한테는 부족하지만은 또 부족한 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도록 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려고 많이 애쓰시고 이제 고민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아기는 뭘 먹든 잘 커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대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단유하는 분들도 있고 다들 계획이 다르니까 네. 그 계획에 맞게 성우님 사정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의 이제 멋진 정원 가든을 가지고 계시는 마들의 산후조리원의 기채님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엄마들은 끝 아닙니다. 잠시 뒤에 2부 라이브 방송으로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기를 모아서 똥손이 금손이 되도록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레도 인사해.